요즘 청년들 월급 받아도 남는 게 없답니다. 왜냐고요? 월세가 70만 원이 넘거든요. 2025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월세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50만 원이면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균 70만 원, 심하면 90만 원까지 올라가며 월세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년 월세 대란의 원인부터 실제 사례, 정부 정책, 그리고 해결 방향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월세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단연 고금리입니다. 2022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목돈만 있으면 몇 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전세 사기와 전세 가율 하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세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며 월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찾는 역세권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끊이지 않다 보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부 현실 속 청년의 월세 고통.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 박지현 28세 씨는 매달 8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전 280만 원이지만 세후로 받는 돈은 약 220만 원. 여기에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까지 내고 나면 매달 10만 원도 저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 대학원생 김정우 31세 씨는 학교 근처 신촌에서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60만 원의 습기와 벌레, 소음 문제까지 겪고 있지만 더 좋은 집은 감당이 안 돼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삶은 월세에 잠식되고 있으며 월세 내려고 일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3부 정부 대책 효과 있나? 정부는 2024년 말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보증금 없는 월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입니다. 또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을 1%대로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 조건이 까다롭고 경쟁률이 높아 실질적으로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아 이게 공공임대가 맞냐는 비판도 큽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도 턱없이 느리며 특히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청년이 살 수 있는 소형 임대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4부 월세 100만 원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2025년, 2026년까지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쳐 소형 임대주택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보증금 0원, 월세 100만 원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짜리 오피스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다 진짜 쉐어하우스 아니면 못 산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부 청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처럼 월세 부담이 커지자 청년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자발적 동거입니다. 즉, 친구나 지인과 룸쉐어를 하거나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경계선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근 시간은 길어지지만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차라리 차에서 자겠다며 차박을 택하거나 지방 원격 근무로 완전히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6부 해외는 어떻게 대응했나? 청년 주거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임대주택이라는 무보증금 무갱신료 임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조건도 매우 유연합니다. 또한 독일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길게 보장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 중저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소셜 렌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도 단순히 공급량 확대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7부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 월세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월세가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도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초 기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높은 경우가 일반화되었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의 경우 자산 형성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탈부 청년의 삶을 위한 근본 대책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년 전용 공공임대 확대. 서울 도심 내 소형 평형 위주로 빠르게 공급 필요. 임대료 상한제 도입 검토. 단기적이나마 월세 급등 억제. 청년 주거비 세액 공제 확대. 소득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 강화. 쉐어하우스 제도화 및 인증제 도입. 비정규 동거 형태의 안정성 확보.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책 강화.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청년 세대가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상, 미래, 희망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좁은 방에서 고지서와 카드값을 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 월세 대란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